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의원내각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역할과 업무, 리더십이 참으로 중요하며 그 성패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립니다. 좋은 대통령이 등장하면 나라가 흥하지만 나쁜 대통령 때는 나라가 쇠락의 길로, 후퇴의 길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욱TV 시사도민고 김욱교수의 스피치 횡단 절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서대문의 파랑나비 김욱교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미디어피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헌법상 대통령 어떤 역할을 하죠? 제4장 정부에서 제1절이 대통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참으로 중요하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에게 그 어깨에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권력이기도 합니다. 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점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모든 대통령이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처럼 헌법은 대통령에게 많은 권력과 권한, 또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관, 직위,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인물, 대통령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요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이고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며 조국의 또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집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또 3권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을 일본에게 팔아넘기는 그리고 우리 독도까지 또 동해까지 넘기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 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국, 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도 가집니다.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직속 상관이 됩니다. 이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신에 남용하면 안 되겠죠? 대통령은 제76조 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단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임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만이 가능한 것이 현재 대통령의 임기입니다.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성 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헌법 내용입니다. 제멋대로 과거에 총통이 되려는, 영구 총통이 되려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죠.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다 실패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우월성을 향유하면서도 긴급명령권, 헌법 개정 제한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 비상적 권한들을 행사해왔기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한과 권력이 막강합니다. 통치구조상 한국의 대통령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에서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제입니다. 그동안 정부 형태가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도 변화가 거듭됐는데 제1공화국의 대통령은 권력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독재적 지배를 행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명백한 독재, 그것이죠. 제2공화국의 경우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대통령은 행정권의 안정과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강력한 독재 체제를 시행했습니다.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에 토착하라는 기본 이념에 따라 대통령에게 영도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형적 형태를 취했고 엄청난 독재 권력을 행사했고 결국은 대통령이 암살되는 그런 비운을 맞았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신대통령제의 전형이라고 일컬어졌던 제4공화국 정부 형태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 관여권과 법원 관여권을 대폭 축소시켰고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 독재로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불행을 또 위기를 겪는 그런 수모도 있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단임을 조건으로 직접 선거에 선출됐습니다. 유신체제 이후 국회 상권은 삭제됐고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장의 제청 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제6공화국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비상조치권을 보유하는 선에서 미국의 대통령제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능력과 리더십의 여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신장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무능하거나 부패한 대통령, 권위주의 대통령은 나라를 후퇴시키고 뒷걸음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뒷걸음질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국가의 퇴행이고 인권의 추락이고 언론 자유의 탄압이었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자리였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키고 삼권 분립의 원칙과 함께 유능한 관료주의에 근거한 행정부가 입법부와 상호 소통하고 견제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민주주의, 의미 있는 정치가 되도록 대통령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진중하게 국민을 받들며 야당과 협치하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야당과 대결하고 국민을 섬기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결국은 비참한 비극적 말로로 간다는 것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통령이 감옥에 갔습니다. 외국으로 쫓겨나서 망명 갔다가 국내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하에게 총격으로 암살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행한 대통령들,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제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독재적 권력을 향유한다면 그 정부는 비참한 말로를 겪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 원칙 지키고 삼권 분립 지키고 의회와 국회를 존중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우리 정부가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